질문위원님께서는 질문 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한 시간 3분 전과 시간 종료 시에 각각 타종을 해드리겠으니 질문위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질문하실 의원님은 세 분으로서 역시 질문서 제출 순서에 따라 김길정 의원님, 김진동 의원님, 신명선 의원님의 순서로 질문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속초시 출신 김길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 출신 김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의직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그간 살맛나는 강원도 건설을 위하여 헌신하였고 다시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 세상을 창출하기 위하여 헌신하시는 관련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초부터 불어닥친 환란은 국민 소득 1만 불 시대를 종결하고 공상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타임머신이라도 탔는지 6천 불 시대의 10년 전으로 급회전하는 경제적 위기 속에서 200만이 넘는 대량 실업자의 발생과 수많은 중소기업의 도산, 대기업의 부도 사태는 과히 국난을 맞이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IMF라는 경제 식민지 시대에서 우리는 가난의 늪속으로 깊숙이 잠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금리 경제 정책으로 인하여 가진 자는 더욱더 부가 축적되고 못 가진 자의 가난은 가정이 파탄되는 극한 상황으로까지 몰아가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30년 공직생활을 했던 능력 있고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하신 많은 공직자들은 직장을 잃고 명태와 회고의 회오리 바람 속에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를 탓하고 뒤돌아볼 여유조차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하고 그 책임 또한 오늘의 지도자적 입지에 놓여있는 우리 세대들의 몫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엄연한 현실 속에서 국민의 정부는
우리 강원도에 대하여 도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18일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 도를 방문하여 많은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5대 현안은 시정할 건 시정하고 막을 것은 막아야 됩니다. 전국 관광 호텔 카지노 사업 허용은 애화 획득이라는 명분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전국의 도박장화로 수많은 범법자와 비리가 도래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해당 지역 주민들과 도와 의회 여러분이 적극적인 적기에 노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만 아직도 팔당호 수질 개선 특별 대책안, 삼척 원전 건설 등의 현안은 도민의 이익과 권익보호에 일치되지 않겠기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개선하고 막아야 되겠습니다. 지사님의 선거 실천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6월 4일 지선 선거 공약으로 고속교통망 건설로 2시간대 생활권 조기 구축, 7개 성장층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화 전략 추진, H형 하이테크 산업벨트 조성, 토지 이용 개혁의 전면적 정밀 재조정, IMF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 등 21가지의 큼직큼직한 공약을 160만 도민 앞에 약속을 하였습니다. 지사 임기 4년 내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공약이 많습니다. 초각규 전 지사는 취임 후에 당적 변경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천명하였으나 끝내 야당 지사에서 무소속으로 다음에는 여당 지사로 당적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성공하지 못했고 많은 지지자들과 당원 그리고 다수의 도민들로부터 변절자, 배신자라는 질책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 행태를 감안해 볼 때 위에서 거론한 막아야 될 지역의 현안과 21가지의 지사 선거 공약 사항 실천을 위하여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지사로서 도민과의 약속 사항을 실천에 옮김으로서만이 변화의 새바람 속에서 강원도 세상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사님, 야당 지사로서 도정 수행에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도의회에는 다수의 여야 의원이 있습니다. 지사님의 힘이 다소 못 미치는 점이 있다면 우리 여야 의원들이 함께 지원할 것이라 확신하기에 당적 변경으로 인한 도민들의 실망과 서학규 전 지사와 같은 실패의 우려를 범하는 지사가 되지 않기를 권유드리면서 야당 지사로서 IMF 체제하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과 예산 확보 문제, 지사의 21개 선거 공약 사항을 강력하게 추진해낼 지사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수 확보에 차질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도는 수많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지방 재정 확충의 맥인 세수 확보가 지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년도에 책정된 우리 도의 총 예산 1조 6,700만 원은 원만히 집행될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수 확보가 어려우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만약 부족분이 있다면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강원도 김진선 지사님의 승인하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부의 대북 햇벽 정책으로 인하여 분단 50년 만에 북한 측과 가장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이 소떼머리 북한 방문 후 연일 대북 관련의 새로운 뉴스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유일한 분단도인 우리 강원도를 배제하고 정부와 현대, 통일그룹 측은 회석선과 유람선을 속초와 동해에서 출발하여 금강산을 관광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는 적극 추진하는 것이 분단의 벽을 허물고 통일로 가는 길에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북측의 대남 적화 통일 정책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동해상에서의 잠수정 침투 사건과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 알 수 없는 물체의 발사 시험을 하는 등 그들의 호전성은 여전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정부에서 불순물을 먹인 소를 보냈다고 억지 주장까지 하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들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채 총액이 1,522억 불, IMF 차입금 170억 불의 외채를 안고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시점에서 우리의 땅인 북한의 고향을 방문하는데 하루에도 수십만 달러를 입국 대가로 지급해 주어야 하는 사항은 과연 바람직스럽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 국민만이 감수해야 되는 슬픈 사연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금강산은 우리나라 땅이기에 앞서 우리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해 있는 우리 강원도 땅입니다. 속초 또는 동해에서 출항하는 것도 지사의 인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현대 통일기업 측의 발표 후에 알고 나서 뒤늦게 행정적 지원을 해주느라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 자존심이 상할 뿐더러 매우 불쾌하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도의 승인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선 도지사는 북한 강원도를 다스려야 됩니다. 얼마 전 방영된 김승규 씨, 시인 고은 씨의 북한 방문 TV 화면을 보면서 그들은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등의 명승지를 자연 그대로 잘 보존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사항이고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 측은 금강산에 수십 채의 호텔과 스키장, 골프장, 대규모 공연장을 시설한다는 발표와 함께 조감도의 청사진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 문제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금강산은 태초에 신이 우리에게 내려준 천하제일의 아름다움을 갖춘 절경의 명산으로 통일 후에 우리가 원형 그대로 보존해서 깨끗하게 후대에 물려줘야 할 그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우리 도에 주어져 있다 하겠습니다. 그들이 궁하다 하여 소 몇 마리 갖다 주고 비싼 이자 주며 외국에서 달러를 구워다가 바쳐가면서 우리 기업이 금강산에 들어가서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을 파괴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여 돈벌이에만 급급한다면 이는 철저하게 우리 도에서 다스려야 됩니다. 현행 우리의 자연공원법, 환경영향평가법, 공원관리법, 수질오염방지법, 건축허가법 등을 비롯한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모든 법을 적극 활용하여 지사의 허가 없이는 우리나라 사람이 북한 측 강원도에 가서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의 개발은 막아야 됩니다. 북한 측 강원도 금강산에 대한 환경보존적 차원의 개발과 교류에 대한 지사님의 확고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 측 강원도를 현실적으로 강원도 지사이신 김진선 지사가 철저하게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대기업의 총수들에게 강원도 지사가 찾아다니고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우리 강원도를 먼저 찾아와서 승인을 득한 후 정부의 허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되기에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남북 강원도 간 교류는 성사되어야 됩니다. 본건은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처음으로 21세기 세계 속의 관광강원을 향한 지구촌 축제인 99 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를 속초시 청초호변에서 50일간에 걸쳐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국제관광 엑스포 개최에 대한 선포식을 97년 4월 16일 거행하였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408억 원의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착실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의 간곡한 건의에 의하여 우여곡절 끝에 지사님의 결심으로 엑스포장의 꽃이라 할 상직탑도 시설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99 관광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로 속초시에서는 박람회장인 청초호 유원지 기반 조성 사업을 내년 5월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소요 사업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부족 사업비 28억과 내년도 159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7번 국도 우회도로 개설, 사직관로 시설 양력금 지원, 주재관 부지 대금의 내년도분 조기 지급 등 예산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예산 지원의 본 의원이
지난 11일 김종필 국무총리와의 면담 자리에서 건의 드린 바 있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둘째로 청초의 수질 COD 8.8의 5등급으로 지난해 10월에 측정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난 6월 하수 종말 처리장의 완공과 시설 가동으로 생활 하수의 청초 유입이 차단되며 정화 사업이 시행되고 청호동 신수로 개설로 호수 순환이 이루어지면 수질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엑스포 개막식까지 단기간 내에 충분한 수질 정화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엑스포 기간 중에 호수를 이용한 이벤트 행사나 분수를 이용한 수막 스크린 연출 등을 위해서 급속한 수질 개선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 신항만 준설 및 확장 개설 사업권입니다. 신태평양시대 교역 거점 확보 및 남북교류와 관련 관광협력 등 통일의 대비를 위하여서는 동해 북부권 설악 관광권 내에 신항만 건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남북교류 추진과 관련하여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하고 수요 능력을 갖춘 속초항을 확장 개발하여 금강산 개발 및 과시화되고 있는 북한 나진 선봉간 남북 직항로의 전진 기지로 활용함이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이에 북방교역 전진 기지항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저반 시설의 확충과 대형 선박의 저반이 가능한 10m 이상의 수심을 위한 준설 및 신규 암벽 저반 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물류 전용 관광항으로 신항만 개발과 연계 외항을 확장 개발하고 대포항의 조기 개발로 속초항 이용 어선의 분산 수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150억 원 정도로 계상되며 총 종합 여객 터미널 16억 지원에 관한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과 대포항 개발에 소요되는 예산 490억 원의 99년도 정부 지원 전망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 또한 김종필 국무총리에게 166억 원의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17일 총리 정무비서와의 전화통화에서 연차 사업으로 150억 원은 일부가 지원을 약속을 한 바 있으나 종합 여객터미널의 16억 원은 지원이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향토 야생동물 사육 방사 복원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97년 5월 31일자로 서식이 감소되어가는 향토 야생동물을 사육 증식하여 자연의 방사 복원함으로써 자연 생태계 보존 계획을 수립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필요성으로 서식 밀도 감소 및 멸종 위기 향토 야생동물의 인공 사육으로 증식하고 인공 방사 확대로 종족의 유지, 적정 밀도를 복원함으로써 생태계의 균형 유지를 이루려는 환영할 만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 예산에 반영됐던 4천만 원의 시설비마저 삭감하는 등 실천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사회 참여폭 확대에 관한 건입니다. 지사님께서는 6월 4일 선거 공약으로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 참여폭 확대를 공약하였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여성발전특별위원회 설치, 여성정책연구센터 개설, 여성개발기금 조성 등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기구 개편에서 여성복지국을 폐지했습니다. 부득이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지사님의 선거 공약을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차질은 없을 것인지 우려하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향후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 참여폭 확대에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관련 승인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에서는 관광산업과 관련하여 호텔, 콘도 등의 신청업주들의 자본금이나 성실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서류상의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무리하게 승인하여 줌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승인받은 업주들은 공사 도중에 고의성 부도를 내거나 도주함으로써 중도에 영세성 하도급 업주들이 부도가 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가정이 파산되는 예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경관 파괴와
도시 미관을 흐리게 하는 흉물스러운 건축물이 5년, 10년 이상 방치되어 있으나 속시무책입니다. 더욱이 일부 악덕 업주는 하덕업 업주에게 공사비를 일체 지급하지 않고 교묘한 방법으로 위장하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성, 속초, 양양에만도 도의 승인 사업으로 축조하다 중단된 건축물이 흉물스럽게 방치된 것이 7건이나 있습니다. 이를 정리할 방안은 없는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비를 하청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악덕 업주들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은 없는지, 도의 승인 사업인 만큼 도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책임이 있다면 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길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 출신 김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선 지사님과 한양수 교육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제15호 태풍 불사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영동지방의 수해복구와 금년 9월 12일 태풍 매미로 동일한 지역이 수해를 당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응급복구에 지쳐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고를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이란 이사벨이 동부지역을 강타했을 때 미국 국민의 조직적이고 철저한 대비로 큰 피해 없이 견디는 모습을 보도를 통하여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며칠 전부터 태풍의 내습을 예고했음에도 별 대책 없이 태풍이 비켜가기만을 요행하였으니 고스란히 그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했고 어쩔 수 없는 슬픈 현실 앞에 허탈감만 이어갑니다. 미국은 매미보다 강력한 태풍이나 허리케인도 큰 피해를 없이 잘 넘기는데 우리는 이것쯤이야 하는 생각은 안 했을까요? 사후 수술에 급급하기보다는 사전에 예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도정 질문 첫 번째로는 남북교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에서는 남북교류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96년 최초로 초등학교 시작에 남북교류를 권유했던 바가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늦은 감은 있지만 김진선 지사께서 남북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즘 북한 핵 개발과 관련하여 주변 정세가 남북을 넘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보고가는 바가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조심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실수를 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할 줄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김진선 지사께서 잘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북교류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지난 10월 7일 또 관계관이 북한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다녀온 내용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북한과의 교류에 있어 수입, 수출 품목이 얼마나 되는지 교역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에 관한 질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윤리 강령에 의하면 이 시대의 으뜸가는 소망은 분단된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데 있다. 분열과 대결의 세계적 불행을 청산하고 결여의 앞날에 찬란한 새 지평을 열기 위하여 범국민적 의지와 지혜를 한데 모아 성스러운 일과 수행에 적극 동참하고 이를 역사적 사명으로 힘차게 추진해 나갈 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조국의 민주평화통일을 위하여 무슨 일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또 민주평화정책자문위원회는 해외 연수를 다녀오는데 얼마나 다녀왔는지에 대하여 시군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해외 출장 여기는
얼마나 지출되어 있는지도 소상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제15호 태풍 공사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영동시장의 수해복구를 위하여 노력해온 관계 공무원의 요구에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해복구공사에 참여한 업체들 중에 시군에 소지하지 않고 있다가 2002년 9월 1일 이후에 소재지를 이전하여 복구공사에 참여한 업체가 있는지의 여부와 있다면 전부 몇 개 업체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전입한 업체에 대하여 수의 대역을 해준 건수는 얼마인지 시군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공사를 발주하면서 각 시군마다 다르게 집행함으로 인하여 여론이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 방법을 수의 계약과 입찰을 실시한 현황을 시군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유례없이 많은 피해를 입고도 도의 관계 공무원과 영동의 피해 지역 공무원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국국부의 심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시 다발로 수해복구를 하다 보니 각종 장비, 자재와 인력난까지 가진데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실험들에 대하여는 해를 넘기더라도 완벽한 시공이 되어야 하는데 이원이 되어야 하는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수도로인 이실정 터널 공사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도로는 인제와 속초 구간이 불곡과 급경사로 대형 교통사고가 빈번하여 4차로로 개량하여 지역 간 간선도로 기능을 향상시켜 생활권 통합에 따른 도민의 일체감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된 매우 중요한 도로로서 속초 노학동 학사평 지역의 주민들은 도로 높이가 7m로 높다는 여론이 기등하여 민원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같은 입장이나 인근 주민의 상권이 고사된다고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 도로 높이를 낮추어 시공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악동 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의입니다. 국립공원 설악산은 연간 400만 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관광지로 70년대 정부의 및 강원도의 주도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개발된 이래 설악동 관광의 견인차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습니다만 시설 노후와 경쟁력 상실, 자연공원법상의 개발 제한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관광객이 유치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숙박시설의 경우 비수기 객수율이 가동률이 15%에 불과하고 상가시설의 경우 비수기에는 60%의 업소만이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등 폐허의 상태가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강산 관광은 정부의 지원 아래 착실히 진행되고 있어 주민들은 극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에 216억 원의 관광 보조금이 지급되었던 금강산 해상 관광 대여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잠정 중단되었던 육로 관광이 지난 10월 1일부터 개발되었음은 물론 통일부의 금강산 관광 경기 지원으로 200억 원을 국회에 승인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지난 9월 15일부터는 남한의 일반 관광객이 직항로를 통해 평양, 남포, 광주, 정주, 요양산 및 백두산 관광까지 가능해져 북한 관광객이 육해공으로 입체화되기 이르렀습니다. 더군다나 현대화사는 금강산의 숙박시설 및 골프장 등 유일학시설 건설을 위한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있어 향후 남북 철도 및 도로가 연결되면 설악산은 스쳐 지나가는 경유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설악산 관광 활성화에 있어 설악산 관광의 어점 지역인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개발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되어 이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관 및 상가 위주로 단편적으로 구성된 현 설악동 집단시설지구를 재개발하여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미래 지향적인
특성화 전략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바입니다. 금강산과 관광 기능을 분담을 하는 관광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사업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보호 정책을 기조로 하고 있는 자연공원법 등의 규제를 인하여 집단시설지구 재개발 및 투자 유치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어 불합리한 규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그간의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이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동해결센터 예정부지 매입에 관한 지적입니다. 속초시 조양동 청초유원진의 환동해결센터 예정부지 조양동 1541-1-1번지를 당초 강원도에서 매입 의사를 밝혀 속초시에서는 강원도의 매입 결정에 의하여 매각 및 일반 분양 등을 검토할 계획을 세우고 지금까지 일반 분양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강원도에서는 한 동해교류센터 예정부지로 매입 의사를 밝힌 후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 속초시의 청초유원지 부지 활용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는 것, 지금까지의 사업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대책 전망은 무엇이며, 한 동해교류센터 예정부지를 예정대로 매입 의사가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의 식수 부족에 관한 질의입니다. 공고는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고 문제에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관광형 바다 목장화 사업이 인체에 받았습니다. 최근 해양수산법은 새로운 해양 질서의 정립과 함께 연근의 어장은 축소되고 남해과 연안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연안은 수자원은 점차 고갈되어가고 있으며 경제 발전과 더불어 국민의 수산물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수입 자유화에 따른 수산물 대량 수입으로 여가가 하락하는 등 경제 기반이 취약한 도내 영세 어업인들은 생존권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작년 태풍 루사 이후 동해안 연안의 어획량은 전년 대비 60 내지 70% 수준으로 더욱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에서는 지금의 수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어업을 기본 기술 체계가 되는 바다 목장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수산업의 부흥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연안 수산자원의 조성하고 생산 기술을 체계화하는 방안으로 동서남해안 및 제주도에는 1개소, 2개소씩 선정하여 바다 목장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남해안은 이미 통영과 여수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의 관광형 바다 목장화 사업은 속초, 강릉, 경북, 울진, 부산, 기장 등 4개소가 작년 12월 말에 예비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금년 12월 말까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연구소에서 예비 후보지에 대한 조사를 거쳐 금년 말에 최종 평가를 거친 후 사업지 1개소를 선정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으며, 지금까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예비 후보지 4개소를 볼 때 경상도나 부산광역시는 1개소씩 예비 후보지를 선정함으로써 도와 해당 시군의 결집된 힘이 발휘될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 도는 당초부터 왜 2개소를 예비 후보지로 선정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반대로 속초, 강릉 2개 지역은 서로 경쟁하듯이 소모전만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지고 있으며, 도에서는 힘을 응집시키지 못한 채 두 지역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도의 단일화된 응집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속초, 강릉 2개 지역 중 경쟁력 있는 1개 지역을 선정하여 최종 사업지 선정 기간인 금년 12월 말까지 전력 투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의 예비 후보지 단연하는가요? 이거에는 동해안 바다 목장화 사업이 관광성으로서 특히 속초시는 국내 제1의 해양 관광 도시이며 금강산 백두산 국방 항로가 개사로 목로 개방 및 중국 군천을 왕복하는 여객선의 취향과 양양국제공항이 인접되어 사통 8달의 교통망에 확보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관광 인프라 구축이 높아가고 있고 또한 연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적조가 단 한 번도 발생되지 않은 속초 대역이 최적지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고 예비 후보지를 단일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언제쯤 단일화할 것인지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특별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교 입시 제도 하면 평준화, 비평준화를 연상할 만큼 고교 입시 제도의 핵심 사항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은 평준화가 어떤 제도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교 평준화가 실시되면 평준화가 시행되지 되는 지역의 중학교에서는 무시형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평준화 제도의 정확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춘천이 평준화가 되면 인접한 시군 지역의 중학교에서는 춘천 시내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진학이 불가능한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교 입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한다고 들었는데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입시 제도를 결정할 것입니까? 여론조사로 교육 행정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일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육감님이 확고한 철학을 갖고 소신껏 추진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또 고교 입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청의 그간의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정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정 질문에 출석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도정 질문을 통해서 도정에 현황을 숙지하는 그러한 배움의 장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나온 도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도지사께서 주요 도정의 정책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이어서 각 실국장께서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하여 대표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충 질문은 사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각 소관별로 1차 답변이 끝나면 질문위원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일문일답을 하시되 일문일답 과정에서 즉석 답변이 진행하는 부분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추후 별도로 서면 답변을 하는 조건으로 일문일답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진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도 없네.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현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과 주민 공동체의 진진에서 구정활동에 노고를 다하시고 특히 태풍 피해 복구 당근 하면서 구조개와 그런 이웃된 듯한 지성배 의원님, 김길정 의원님, 김수철 의원님, 기왕 여러분께서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성배 의원님께서 장애인 문제를 관련한 주시면서 도장애인 복지관을 속초 출신 김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상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제89회 임시회의 첫 번째 본의원이 도정과 교육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게 된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 살맛나는 강원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서학규 지사님과 강원 교육 창달을 위해 새롭게 매진하고 계시는 김병득 교육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IMF의 파고 속에서 180만 도민의 복지 증진과 전력을 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이 피땀 흘린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4대 의회 마지막 도정 질문을 하면서 다가오는 6월 4일 선거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께서 모두 다 당선의 영광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해 드리는 바입니다. IMF 체제하의 오늘의 우리 사회는 경제 불안과 중소기업의 도산, 150만이 넘는 대량 실업, 물가 인상, 임금 동결, 노임 하락, 유가 인상으로 농업 생산고의 급감 및 어선 출하 중지로 인한 농업의 생계의 심각한 타격 등은 6.25 전쟁 이래 최대의 국난을 겪고 있다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래도 잘 사는 국가의 국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참담한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면서 씁쓸한 심정으로 국정을 책임졌던 실정자들을 탓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새로 출범한 국민의 정부에 모든 국민은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야 모두는 지금 이 나라를 어디로 몰고 가는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잘못은 지도층이 저질러 놓고 고통은 죄 없는 국민이 당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한없는 아픔과 울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라는 대목에서는 눈시울을 적시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야의 지도층은 이제라도 북풍도 잠재우고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민과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6월 4일은 도지사, 도의원, 시장, 군수, 지방의원 선거일입니다. 서학규 지사님께서는 3년 전 도민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민선 지사님으로 당선되셨습니다. 3년이라는 그 짧은 기간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동분서주하시면서 잘 사는 미래지향적 살맛나는 강원 건설과 180만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걸로 본 의원은 높이 평가드립니다. 그간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가장 어려웠던 일, 그리고 고충이 있었다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와 시군의 경영 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부도 위기에 국면에 있습니다. 애환 사정이 조금 완화됐다고는 하나 하약과 배불씨는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미국 같은 부자 나라의 워싱턴시가 부도가 났다는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우리나라의 모 대학교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 대학교가 부도가 나리라고 생각한 국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자립도가 가장 낮은 도로서 부채가 많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완전 자치제가 아니긴 합니다만 우리 강원도는 이상이 없는지, 조상 충령 제도까지 써야 할 형평은 아닌지, 18개 시군은 온전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와 시군별 은행 차입금, 정부에서 빌려 쓴 자금은 얼마인지와 연간 갚아야 되는 이자는 얼마인지를 도, 시군별 내역과 아울러 시군별로 자금 사정이 가장 위급한 형편의 순위를 매김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자 부도 기업체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IMF 체제 이후 우리 도의 도산 및 부도가 발생한 중소기업은 몇 개 업체이며 도 전체의 실업자 수는 몇 명인지를 밝혀주시고 부도가 난 기업과 실업자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부도업체가 몇 개 업체가 발생될 것인지 예상 실업자가 몇 명이 더 발생하실 것인지에 대해 밝혀주시고 부도업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 강원국제관광박람회 개최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속초의 청초 호반에서 99 강원국제관광박람회를 99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정하고 계획을 착실히 준비 중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97년 4월 16일 외국 대사들도 참석한 자리에서 엑스포 개최 선포식을 갖고 국내외의 대회 개최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대회의 이념과 목적에 보면 관광을 통한 삶의 새로운 가치 창조와 가능성 제시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을 하는 질 높은 관광으로 농축시켜 미래의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발전을 추구하며 관광산업의 현 주소를 체감하는 세계인의 축제 마련에 관광산업의 오늘과 내일을 확인하면서 관광산업의 현 주소를 체감하는 세계인의 축제 마련에 관광산업의 오늘과 내일을 확인하면서 관광진흥의 도약 계기와 산업문화, 민속이 어우러진 관광문화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21세기를 향한 세계 속에 강원도의 위상을 재정립으로 강원도의 모든 것을 관광이라는 매체에 농축시켜 세계 속에 부각시키며 한국 관광의 1번지로 자리매김되는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대한 강원 엑스포 개최 시기가 1년 반 남짓 남았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벼랑에까지 왔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대전 엑스포를 비롯하여 수없이 많이 개최가 되었었습니다만 그 모두 나름대로의 특색과 주제를 가지고 행사를 치루었지만 우리 강원 엑스포처럼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엑스포를 개최한 것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 경관과 푸른 동해 그리고 속초의 시내 한가운데 자리한 청초 호반에서 전 세계인의 잔치가 성공적으로 치러진다면 이는 우리 도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99 강원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도 차원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고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엑스포가 개최되는 그 시기는 관광 성수기로서 현재의 교통망으로는 설악산과 동해를 다녀가는 내국인만으로도 교통 체중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엑스포 진입로를 비롯한 교통망 확충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부지 조성이 아직도 미완성인 데 대한 대책과 총 투자 규모로 4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 수익성 사업은 170억 원으로 민자유치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자유치 사업 신청 업체는 몇 개의 업체가 신청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밝혀주시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대 시설 등 재반 경비는 도에서 280억 원을 부담한다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의 예산 확보 전망에 관한 확고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개최지인 속초시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재반 문제점들을 발췌하여 촉박한 시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완벽한 국제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미래 강원의 위상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우리 강원도의 모든 역량과 의지를 모아 세계인에게 강원도적인 것을 보여주는 국제대회가 되기를 거듭 제안하는 바입니다. 강원국제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을 때 그 공은 최갑규 지사님의 몫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완벽한 엑스포 대회를 성공시킬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속교통망 미실령 터널화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한계령 미실령, 진부령은 영동과 영서를 연결하는 우리 도의 북부지역의 유일한 도로로서 그 교통체증은 이제 더 이상 거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지하는 바입니다. 노태우 김영삼 전직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놓았던 동서고속철도는 처음부터 공공약이었습니다. 지금 미실령 4차선화와 터널화 사업은 설계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언제 착공할 것이며 일부 구역은 민자 유치로 추진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IMF 시기에 경제난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민자 유치 전망과 앞으로 도의 계획을 밝혀주시고 어렵더라도 이 사업만큼은 조속히 착공되고 매듭지어야 된다고 보는데 도의 확고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립공원 이양, 전답, 집단농가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끊임없이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정부는 항상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립공원 관리권이 이미 내무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선거 공약으로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고통을 더 이상 국가가 안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해제를 공약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그린벨트 해제와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아닌 농경지 집단 농가 지역의 재청 문제를 강력히 요구 관철할 것과 도 내에서 유일하게 흑자 운영을 하고 있는 설악산만이라도 관리권을 도로 넘겨야 된다는 도민의 염원을 강조하여 본의 관철시킬 것을 재차 제의하는 바입니다. 도의 의지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악산 문화회관에 관한 질의입니다. 설악산 문화회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시설물로서 95년 3월 착공하여 96년 3월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 12월 15일 공사를 중단한 이래 연간 1000만여 명이 다녀가는 설악산 입구 중심지 한복판에 흉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4년 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건축주가 도지사입니다. 물론 이것은 조갑규 지사님의 취임 전 지사님의 작품입니다. 본 의원이 72회 임시회에서 지적했고 업무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밝혀야 합니다. 이름도 없는 설악 레저타운 대표에게 특혜를 줘야 될 사정이 있었는지, 32억짜리 공사가 단독 응찰이 정말로 가능했었는지, 강릉에 주소를 둔 사람이 인천 세무서의 납세 증명서를 서류에 첨부한 사실은 가짜 증명서가 아닌지 신청 서류에 자체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답변하시고 서류 일체를 본 의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년간 내무부 및 감사원 감사는 몇 번 받았는지 감사 결과 조치 등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며 언제 완공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토 야상동물 복원계획에 관한 질의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멸종되었거나 서식이 감소되어가는 향토 야생동물을 사육 증식하여 자연의 방사 복원하는 자연 생태계의 보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모두는 예산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 형편으로 볼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지금까지 추진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에서 나서 자연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더욱더 생태계 복원에 앞장을 서야 된다고 봅니다. 신이 우리에게 내려준 아름다운 산하를 우리들이 파괴한 주범이기도 하기에 더욱더 책임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97년 6월 10일 용인 에버랜드를 방문하여 78년도에 상처를 입고 에버랜드로 시집을 간 산들이라는 이름의 산양 후손을 고향인 우리 강원도에 한 쌍을 돌려달라고 교섭을 하였으며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 후손 두 쌍이 이미 충청도 월악산에 방사가 됐습니다. 도 차원의 교섭으로 고향을 떠났던 산들이의 후손이 고향인 우리 강원도로 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하자고 제안드리며 도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하천에서 호랑이를 목격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경위와 목격자 등의 제보가 있으면 사실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동해권 4개국 교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남북 문제와 통일에 대한 집념이 강할 뿐만 아니라 선거 공약과 취임사에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천명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도는 러시아의 연해주, 중국의 길림성, 일본의 도토리현과 폭넓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북한을 참석시킬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년에 한 번씩 갖는 형식적인 교류회의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교류를 통해서 무역, 문화, 세육 등에 얼마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만약 북한이 참석했을 때 우리의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계 개발을 추진할 의지는 없으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민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IMF의 한파로 인한 유가 인상 등으로 어민들은 일부가 출하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유가 인상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고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도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파제 축조 사업은 정부나 도에서 너무도 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m 축조 비용이 2천만 원 정도인데 반해 지원은 고작 연간 1, 2억 정도이며 앞으로 많은 예산 편성으로 확대 지원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도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형 트롤 어선
근해 조업 단속 여부와 일본의 우리 어선 납치와 같은 부당 행위의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준비 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문제입니다. 우리 도는 휴경지 일소와 식량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예산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이 좋은 사업에 예산 지원이 전무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 군에 도 차원의 예산 지원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농축산물 전문 취급점 설치에 대하여 춘천과 속초 지역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추진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 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전국 체육대회 및 청소년 체육대회에 출전할 때마다 종합 성적이 하위권에서 상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학교에 예산이 전무한 바 운동연습의 부족에서 오는 결과라고 봅니다. 초, 중, 고등학교의 특기운동부에 도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이 배려에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속초에는 인구에 비하여 초, 중, 고등학교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속초 조양동 토지개발사 부지에 학교 부지로 지정된 곳이 있으므로 남녀 공학 중학교 또는 초등학교의 신규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감님의 특단의 결정이 있으시기를 정중히 건의 드리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전지원에는 연쇄적으로서 필리핀 법에 따라서 그 현지인이 이제 함께 형식이 되지 현지 법인이 설립이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상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저희 본 작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제품은 주로 동전지갑, 열쇠고리 있는 뭐 수도시용품 관련 액세서리를 제작하는 것으로서 시작도 그렇게 했고 아직까지 현재 이 제품을 저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이런 제품들이 주문자 요청에 의한 상급자라는 그 OEM 방식이 주입니다. 저희는 네, 사무실 쪽에 노무, 인사 그리고 이제 자금과 수출에 관련 이런 조직 아래 이제 저희 전장은 주시는 이제 다이아가 여기 개하고 이제는 이제 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이 에이전트를 갖고 하시지만 저희 물건이 하는 것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 다이어의 이거 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올해 한 해는 현재 저희가 300명 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것은 목표입니다. 올해 목표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웬만한데 흑백상을 보면 굉장히 인명이 많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이 전부 수리로 만드는 제품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도저히 생산이 불가능해가지고 거기서는데 치료를 조금 가져온 돈이 그냥 나와주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좀 재미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공장을 제가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채워가지고 그 도중에 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지 못하려고 이제 이런 상태로 해서 소송을 여기서 했었습니다. 필리핀 변호사를 들여서 필리핀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게 참 얼마나 힘들었습니다. 그 현재로서는 그 해외에 있는 자산이 우리나라에서 담보가치 없다. 이것이 저는 굉장히 아쉬워한다고 보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나온 그 대기업이라면 대기업 그럴 때 그런 애로가 있지 않을까. 여기 아무리 이런 덩어리가 있어도 이것이 어떤 담보 활용 가치가 없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은행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나라 정책의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든지 좀 결정해서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자산을 우리나라의 대단히 간접시장이기 때문에 땅은 구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땅은 50년간 렌트를 해서 임대를 하지만 지상권을 인정을 해서 완전히 소유권이 임대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님이 올라가는 뭐 아직도 이렇게 시원한 어디지? 별로 없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13년도 나왔으니 그 국면에 다 갖고 나면 다시
가지고 이런 거를 지금 보시면 그냥 뭐 이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셔보죠. 프로 하나만 줘. 이게 제가 그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이렇게 해서 이게 그 골프 치는 분들은 굉장히 테이블에다 하나 놓고 이제 악세사리에서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저 어저께 새벽에 오시라고 똑같은 건데요? 그러다가 그 유재 교인님과 한꺼번에 이렇게 우리 아무리 안쪽으로 이렇게 된 안개심을 가지고 되었으니 해외 방송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그때마다 어떤 것이 해외 경험에서 반면도 받고 또 공정 그런 마음도 아무도 잘하실 때는 다른 사람도 보게 알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것도 있었고 우리 회사 보니까 다른 사람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분들이 나왔습니다. 계획이 우리가 되었습니다만 엑스포에 나왔습니다. 강원도 제일지를 가입을 했습니다. 강원도에 대해서 또 잘 아실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국가발전 과정에서 에너지 지역, 지리적, 지역적 그런 여건과 특수한 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조금 발전론만 얘기하면 어렵고 그래서 걸려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진전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또 반드시 새로운 시대에 통일이 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생각하면 통일 시대에는 강원도 한반도의 중심이 사실 되었습니다. 한국 한국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 동해 자체가 또 개인의 신경했던 시대를 생각해보니까 또 아시아까지 경기대를 여기 대선 통해가지고 한국에서 최근 일부 15분을 모셔달라고 해서 실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김민선 지사님 오시는데 저희들과 대화를 하나 보다 하는 데도 가만 갖고 있어서 아마 우리 부모님들도 해가지고 어떤 길에
물질인지 외화인가 뭘수록 그 계획이 잡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죄송하시고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한 번 들을길에 아마 세 가지 이걸 남기시려고 대단히 아마 31분이라고 하시는데 아마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인사를 대하면서 간단한 축구에 황덕필 이사가 정의를 초대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축구에 대한 어떤 강원 김진선 지사님과 의원들의 전장과 앞으로 오신 목적들 다 말씀하시고 또 강원도의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제가 집회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시고 준비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박 원장님 이거 강원도 상담 일정을 또 계획을 하시느라고 다른 그 일정들을 다 조정을 하고 그에 전념하기 위해서 이때 맞추느라고 예를 들어 당연히 묻고 그랬는데 아주 좋아하고 생각했습니다. 남다른 내용과 또 내용을 잘 아시니까 그렇게 2002년 6월 13일 실시한 강원도 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속초시 제2선거구의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당선증을 드립니다. 2002년 6월 14일 속초시 선거관리위원회 다음은 속초시 의회의원 선거 교동 선거구의 당선자 김성구님을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당선증 귀하는 2002년 6월 13일 실시한 속초시 의회의원 선거에 아니면 제가 선물로 후대해도 되는 후회 같은 분이
학교 가서 애 많이 드시고 나왔는데 계속 예.